안녕하세요. 인생 짬밥으로 조근조근 유튜브 하는 김용숙입니다. 오늘 지난번에 제가 장민호 씨하고 박세리 씨가 커플이 되었으면 어떨까 하는 의견의 유튜브를 했더니 그 유튜브에 대해서 갑론을박 조금 의견을 내놓으시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두 번째 얘기를 오늘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도 미운 우리 새끼 방송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장민호 씨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좀 관찰을 해봤습니다. 역시 순수하고 맑고 윗도 있고 좋은 사람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그 장민호 씨를 많이 아끼시는 분들이 박세리 씨하고의 커플이 되는 것을 반대하시는 의견이 제법 있었습니다. 그 반대하는 이유가 대충 박세리 씨가 나이가 많다, 너무 세다, 또 외모를 지적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많이 지적한 것이 자식 농사를 짓기 힘들다, 나이가 많다는 얘기하고 이거는 일맥상통하는 얘기겠죠. 물론 장민호 씨를 아끼는 팬심에서 그런 말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또 박세리 입장에서도 저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세리 어떤 사람입니까? 그 어려운 대한민국의 여성 골프 하는 여성들이 거의 불모지에 가까운 시절에 미국에 혼자 건너가서 그 골프의 정상에 오르기까지 자신과의 싸움에서 세계의 최고의 자리에 간 사람입니다. 자기의 싸움가에서 승리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박세리 씨가 또 장민호 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장민호 씨 입장에서만 생각할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결혼들이 우리들이 뭐 입방아를 찢는다고 그것이 되는 건 아니지만, 다만 우리들은 그러한 아름다운 커플이 탄생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얘기할 수 있을 뿐이지, 우리가 결단을 내려서 이 사람이 손해고 이 사람이 이익이고 되고 안 되고 이런 얘기를 할 입장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우리는 바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선남 선녀가 있으면 그들이 만나서 아름다운 커플을 이루었으면 하는 바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장민호 씨 44살, 나이 적지 않습니다. 요새는 연하남하고 결혼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여성들. 심지어 함소원 씨 같은 사람은 18살이나 어린 남성과 결혼을 했습니다. 장민호 씨 나이 적지 않아요. 그리고 장민호 씨도 물론 국민이 매우 사랑하는 트로트 가수가 되어 있지만 박세리 씨도 지금 국가 골프 대표팀 코치입니다. 박세리 씨가 이룬 업적 결코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혼을 하면서 서로 이렇게 조건을 따지는 것이 옳은 일이냐도 저는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혼을 마치 이익이 남는 장사로 생각하고 결혼을 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이혼율이 너무너무 높습니다. 결혼은 이익 남는 장사가 아닙니다. 결혼은 내가 부족한 부분을 도와주고 또 배우자가 부족 남는 부분은 나를 채워주고, 이렇게 해서 부부는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화합하면서 한 몸을 이루어가는, 한 가정을 이루어가는 과정인 겁니다. 내가 이익만 챙기겠다고 상대방을 고른다면 그 상대방이 손해보고 싶겠습니까? 상대방도 손해보고 싶지 않은 마음은 똑같은 거예요. 이러한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결혼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익이 남고자 생각하고 결혼을 했다가 이익이 안 남는다고 생각하면 바로 이혼해버리고 배우자를 차버리는 것이 지금의 행태입니다. 이러면 결혼하지 말아야죠. 저는 웬만한 드라마나 영화를 보고 울지 않는 사람입니다. 언젠가 인간극장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그 장애인 부인을 집에 그냥 있어 두고 보는 것만 해도 부담스러울 것 같은 그 장애인 부인을 업고 등산하는 남편이 나왔습니다. 남편이 아주 건강하고 외모도 준수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부인을 업고 등산을 하기 위해서 지게를 만들었습니다. 맞춤지게를. 산에 혼자 올라가는 것도 힘듭니다. 근데 장애인 아내를 등에 짊어지고 지게를 만들어서 등산하는 남편을 봤습니다. 그 사람 바보입니까? 그런 부인, 집에서 그냥 보기만 해도 부담스러울 부인을 지게를 만들어서 지게에 지고 등산까지 가는 그런 남편은 바보입니까? 저는 바로 천사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분이 천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도 있는데 결혼을 너무 조건을 따지고 이해타산을 해서 장사하듯이 이문을 남기겠다고 하는 이런 결혼 풍토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결혼정보회사가 결혼을 계급화하고 인간을 계급화해서 대한민국의 결혼 문화를 망쳐놨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운명을 논하는 것이 마치 미신처럼 치부되고 있지만 운명은 중요한 것이죠. 결혼하고 이 세상에 태어나고 내가 아이를 생산하고 이런 것은 내가 원컨 원치 않건 정해져 있습니다. 모르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운명을 내가 어떻게 바꿀 것이냐에 대한 문제인데, 제가 장민호 씨하고 박세리 씨가 커플이 됐으면 좋겠다고 얘기한 것은 그들이 외부 환경에 의해서 운명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한 것입니다. 말이 씨된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이 기달려서 민들레 홀씨처럼 날아가서 어떠한 에너지가 형성된다면 저는 아주 가능성이 없는 얘기도 아니다. 참 건강하고 아름다운 커플이 될 수 있겠다 해서 제가 이 조심스러운 얘기를 꺼내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반대하시는 분들의 글 내용이 제가 보기엔 납득이 잘 안 됐습니다. 박세리 입장도 있는데 내가 좋아하는 장민호 씨의 입장에서만 얘기를 하는 거 저는 그렇게 좋은 현상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많기 때문에 제가 그 얘기를 끝냈습니다. 좋은 공통점이 많기 때문에 두 사람이 잘 화합이 되겠다 해서 제가 얘기를 꺼낸 것입니다. 첫째, 이 두 사람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정상에 지금 올라온 사람들입니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람들은 남을 이해하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 사람들은 남을 이해하는
폭이 큽니다. 굉장히 큰 장점이죠. 그러니까 이해심이 크죠. 이런 사람들은 어떠한 또 장점이 있냐면 두 번째, 겸손합니다. 상대방을 이해하고 예의가 바릅니다. 상대방을 배려할 줄 있습니다. 이것은 가다가 부부가 뭐 토닥토닥 싸움을 하다가도 원점으로 되돌아올 수 있는 고심력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 세 번째, 이 두 사람 대장부 기질이 있습니다. 박세리 씨가 뭐 셀 것 같아서 안 된다고 했지만 장민호 씨 못지않게 부드러운 사람 같지만 대장부 기질이 있습니다. 대장부 기질이 있기 때문에 그 탑7의 그 동생들이 이를 따르는 것입니다. 장민호 씨 여리지 않습니다. 중심이 속에 딱 차 있는 사람입니다. 팽팽하죠. 서로의 가치가 서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누가 유리하고 누가 불리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다 운동을 한 사람들이라 건강합니다. 장민호 씨 수영 코치했고 자기 몸을 열심히 만들었던 사람이라 운동 감각도 있고 춤을 많이 추던 사람이라 건강합니다. 이 사람이 관상을 억지로 성형을 한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이 두 사람 웃는 모습 보면은 그 두 사람의 내면이 선화되는 거 여러분들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두 사람 굉장히 깔끔쟁이입니다. 둘 다 정리정돈이 잘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박세리 씨 집 구경하신 분들 계시겠지만 장민호 씨네 집도 구경해 보셨죠? 장민호 씨가 영탁 씨가 그 옷을 가져오면서 바지를 훅 벗어놨더니 그 영탁 씨가 벗어놓은 청바지를 바로 들어서 개는 모습 눈치 빠르신 분은 아마 보셨을 겁니다. 두 사람 다 손재주가 있습니다. 손으로 만져서 손끝이 맵습니다. 이 두 사람 손재주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두 사람은 문화 차이가 크지가 않습니다. 문화가 다르면 굉장히 갈등이 일어나기 쉬운데 이 두 사람은 문화 차이가 없습니다. 굉장히 공통점, 중요한 공통점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아무 근거 없이 이 두 사람을 커플로 상상하지 않았습니다. 함부로 이 두 사람이 친구가 됐으면 좋겠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제 나름대로 근거를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유튜브를 하는 것도 너무 제 유튜브에 대해서 저를 비난하시는 분들이 제법 있었기 때문에 제가 두 번째 유튜브를 하는 것입니다. 저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장민호 씨의 장점은 유머 감각이 있다는 것이에요. 박세리 씨는 유머 감각은 없습니다. 그냥 직구입니다. 저는 요사스럽게 밀당하는 여자 좋아하지 않습니다. 밀당을 안 하기 때문에 박세리 씨가 세 보이실지는 모르지만 그만큼 박세리 씨는 순수하다는 의미입니다. 요사스럽게 공주처럼 밀당하고 그러는 여자, 남자를 굉장히 피곤하게 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위트 있고 위트 없는 사람 얼마나 잘 어울립니까? 여성들은 위트 있는 남자들을 좋아합니다. 또 박세리 씨는 요리도 잘합니다. 장민호 씨는 앞으로 요리를 배우겠다고 하더군요. 장민호 씨가 술을 마시는지까지는 모르겠어요. 박세리 씨가 술을 많이 먹으니까
그것도 맞듣지 않게 생각하는 장민호 씨 팬들이 계시더라고요. 박세리 씨가 그렇게 술을 먹고 자기 관리를 못하는 사람이었다면 정상에 못 올라갔을 겁니다. 얼마든지 그 자기의 술 버릇 정도는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사람이 커플이 된다면 굉장히 건강하고 모범적인 커플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해봅니다. 오늘 또 그 미운 우리 새끼에서 영탁 씨하고 그 보인 그 된장 브로맨스는 정말 보기 아름다웠습니다. 보기 아름다웠고 영탁 씨가 이제 작사 작곡한 노래를 오늘 연습하는 장면을 살짝 보였는데 제목이 기가 막히게 재밌군요. 일십 안 일십, 어떻게 보면 발음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요새 그 SNS 시대에서 그 카톡방에서 여기서 어쨌든 문자를 보냈으면은 어떻게 하든 답을 빨리 해주는 것이 예의죠. 그 예의입니다. 그걸 빨리 안 해주는 것이 무슨 권위가 있고 뭐 자기가 더 높은 지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이러는 아주 거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읽고 문자를 씹느냐, 안 읽고 문자를 씹느냐, 일부러 또 문자를 안 열어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가 그렇게 바쁜 척하고 문자를 안 읽습니까? 다 요새는 문자를 안 읽은 게 다 뜨는데 이것도 다 저는 꼴값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제목이 아주 귀에 쏙쏙 들어오고 마음에 들거든요. 히트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래간만에 돌아온 행운의 기회를 장민호 씨가 붙잡기를, 오래간만에 들어온 기회이기 때문에 지금 성공을 크게 한다 해도 허투루 행동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저는 장민호 씨를 봤습니다. 저는 장민호 씨 입장에서 얘기하지만 박세리 씨 입장에서 혹시 기분 나빠할지도 몰라요. 왜 이런 얘기를 함부로 해? 박세리 씨도 세계가 인정한, 세계인이 아는 박세리 씨 아닙니까? 그렇게 일방적으로 박세리 씨 나이가 많다, 세다, 뭐 장민호 씨가 미친다 이런 얘기할 상황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